네, 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에코프로의 질주에 하루 종일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나란히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을 하며 부진했던 반면 코스닥은 또 상승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900선에 올라선 것도 약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7.62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되는 질주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지금 2610선을 밑도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910선을 뚫고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가 오늘 황제주로 등극을 하느냐, 또 여기서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양으로 더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주의 급등세에 코스닥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4,773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의 발목이 잡혀서 2,600선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또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개인이 물량을 덜어냈고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478억 원, 기관이 1,318억 원 물량을 팔자 포지션 가져갔고요. 외국인 홀로 로브콜을 보냈습니다. 4,924억 원 사자세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좀 하루하루 개별 이슈 또 테마의 강세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이 상승부를 키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을 잡으러 떠나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노란색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님은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계시죠. 소통의 여왕이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꼼꼼한 소통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멘토님입니다. 바로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DI로 8.58%, 디어유로 10.03% 수익률 가져갑니다. 여기에 DNC 미디어로 14% 수익이고요. 그리고 STX 엔진 10.34%, 여기에 MBT로 10.62% 수익률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DI입니다. DI 반도체 사이클 요즘 굉장히 뜨겁죠. 오늘도 반도체 업황은 좋았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묶여있는 DI로 9%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 멘토님께 들어볼게요. 네, DI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달 23일에 제가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전량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 정도로 좀 단기간에 스윙 공략주로 대응을 해봤고요.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계속해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상반기에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더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 때 상승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개별 이슈까지 함께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약 35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보드를 공급 계약 체결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 때 조금 더 상승세가 좋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매출액 대비해서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과 함께 맺었던 이 18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보드 공급 계약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공급 계약 이슈가 발생하면 보통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DI 주가가 지난 4월 24일에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조금 조정받은 모습인데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약 종료일이 올해 9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9월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종목이 이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전고점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DI를 우선은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지만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뒀다가 또 상승 가능한 시점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상세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 전략이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방송 중에 전략 놓치셨다. 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멘토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해당 종목 아무래도 우리 멘토님 엔터 관련주답게 크게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짧고 굵게 가져갑니다. 10% 수익이네요. 디어유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께 들어볼게요.
네, 디어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이고 이 팬 플랫폼인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JYP나 SM 이런 주요 이 엔터사들이 이 디어유의 주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상승세 보일 때 이 디어유도 큰 폭의 움직임 나타나주는 종목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태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1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8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63% 그리고 95% 증가한 정도이고, 또 버블의 유료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버블 구독자 수 현재로서는 약 230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올해 상반기에 신규 유입된 수만 해도 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니버스 통합 효과로 좀 계속해서 구독자 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반기에 이제 콘서트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콘서트 시기가 많아질 때 이 소통 플랫폼을 프로모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버블이 활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활용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유료 구독자 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대주주로 이제 주요 엔터사들이 속해 있는데, 이 엔터사들의 신인 그룹이 올해 하반기에 3팀씩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뷔 후에 이 버블이 오픈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미 데뷔 프로그램 통해서 팬덤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버블 오픈까지 소요되는 기간 훨씬 더 짧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단기간에 올랐다가 최근에 이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파란불 켜고 있을 때 좀 눌림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어유 저희 노란독방에 계신 우기님께서 수익 인증해주신 이미지 파일이고, 그리고 디어유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 최근에 이 매물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 상단을 돌파해줬고, 그래서 제가 짧게 10% 정도로 단기간에 공략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디어유가 10% 정도 떴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틀 연속으로 다시 빠지고 있어요.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를 좀 체크를 하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 현황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간으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소화하고 45,000원 구간까지 돌파가 나와준다면 5만 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지금 연간 실적도 최대 실적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 디오유 관심 가져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어유, 엔터 관련주. 사실 우리 이민정 멘토님 하면 엔터주다라고 떠오를 만큼 그동안 엔터 관련주의 수익률 참 좋았는데요. YG 플러스, 여기에 팬 엔터테인먼트,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우리 멘토님이 손댔다 하면 엔터주는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 요즘 또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엔터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가 보이면 클릭.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예쁘게 보이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14% 수익 가져가네요.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는 멘토님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DNC 미디어가 웹툰, 웹소설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 굉장히 쉬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면서 DNC 미디어가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사실 웹툰 테마가 올해 상반기에는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최고점인 25,000원을 넘어섰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주가가 우하향 기간을 거친 후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고요. 이 DNC 미디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보유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 매출액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지난 4월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7년부터 중국과 북미,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수출액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넷마블 퍼블리싱에 따라서 이 모바일 게임이 흥행할 때 DNC 미디어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동반 강세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의 웹툰 신작 수가 지난 4월에도 이미 연재를 했지만 15개 그리고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DNC 미디어의 IP가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웹툰 관련주들 기대감이 상반기에 한번 선 반영되었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많이 빠졌고 이제 6월 30일에 저점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다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반등 구간 진입하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횡보할 때는 이제 거래량도 미미하고 수급도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반등 구간 진입하면서 거래량과 함께 수급 동반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제가 14%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지만 여전히 저점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공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NC 미디어 다시 재공략하는 타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공략 시점을 노릴 만큼 좋은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TX 엔진 10.34%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조선업 마찬가지로 2분기 하반기의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조선업들이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백고동을 열심히 울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이 조선 관련주이고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제가 조선주가 없었기 때문에 XTX 엔진으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고요. 조선용 디젤 엔진과 또 방위산업, 이 톡스 엔진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주들 상승세도 좋았지만 이제 개별 모멘텀이 살아 있었던 종목이고요. 지난 6월에 방위사업청과 함께 9가지 항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탄력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타나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선사들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조선사 실적이 상반기에는 좀 그냥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이제 하반기 내년을 넘어서면서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 비중을 크게 반영하게 될수록 또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완화될 거라는 판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조선가 지수 또한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언급이 되면서 조선 관련주들 하반기에 더 움직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난 4월 11일에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6월에 한번 계단 상승 나와주고 지금 7월 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주가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이 계약 이슈가 발생하면서 STX 엔진도 주가가 강한 탄력 받았다가 지금 음봉이 나타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 현황 봤을 때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빠졌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과 수급, 기관의 수급 동반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5,0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하반기에 또 움직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STX 엔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TX 엔진 관심 가져달라 마지막 말씀해 주셨고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상승 구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링크 스캔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리뷰입니다. MBT네요. MBT 해당 종목 스레드 관련주, 광고 관련주로 묶인 종목이죠. 아무래도 MBT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모양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MBT 10.62% 수익인데요.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MBT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비해서 단기간에 시세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7월 11일에 8,000원을 넘어서면서 최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좀 세게 나오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B2B 플랫폼인 에디슨 오퍼월이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고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0% 그리고 31%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리워드 광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에디슨 오퍼월의 플랫폼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네이버 웹툰의 쿠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웹툰을 다음 회차가 궁금하면 이 쿠키를 구워야 하는데 이 쿠키의 오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움직일 때 MBT도 동반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웹툰이 이제 미국의 증시 상장 추진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이 MBT도 그에 따른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MBT가 캐시 슬라이드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잠금 화면을 해제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한 바 있는데요. 이 광고 플랫폼을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누적 회원 수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슬라이드 사업 분야에서도 매출액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에디슨 오퍼월 서비스 통해서 SNS 팔로잉이나 상품을 구매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이 포인트 충전소를 다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BT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MBT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이슈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5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거래량도 이제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서 계속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캔들이 지금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공략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음봉이 좀 더 출현이 될 이후에 진입을 하신다면 더 안전하게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리뷰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자세하게 여러분 또 수익률을 번날 수 있는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저희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DI 8.58%, 디어유로 10.03% 수익이고요. DNC 미디어 14% 수익률 가져갑니다. XTX 엔진으로 10.34%, MBT로 10.62% 수익률 확보하셨네요. 이 종목들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 구간 노릴 수 있을 때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재차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봐야 하는 그 관심 종목을 찾아 떠나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슈 안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이슈 속에 종목을 찾는 시간. 우리 멘토님께서 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사료, 비료, 음식료 업종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료 곡물주들이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오늘 러시아의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받았습니다.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이 러시아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이 흑해 곡물 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드미트리 대변인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협정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협정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전 세계 식량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사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준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난 관련해서 우려가 계속해서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종료 선언 직후에 이제 곡물 가격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팜스토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팜스토리가 배합 사료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지인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국내 곡물, 사료 관련주들 수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밀, 옥수수, 콩 이런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팜스토리 주가도 동반 상승세에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휴가철에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팜스토리의 실적도 동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엘니뇨 현상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라니냐인데 지난 3년간은 라니냐 현상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구가 급격하게 뜨거워지면서 이 엘니뇨 현상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나 초콜릿, 또 설탕 공급이 부족이 이제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팜스토리 그리고 다른 곡물, 비료 관련주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은 나와줬지만 아직 고점 구간이 아닌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씩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좀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료 관련주 중에서 팜스토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 아무래도 이 흑해 관련해서 협정이 종료가 되면서 이 식량난에 다시 한번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료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챙겨가자라고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20분 정도 남았네요. 20분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의료기기 관련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테마 내에서 국내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M&A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수혜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의료기기 섹터 중에서 이루다의 인수설 관련된 뉴스 보도가 의료기기 전반 섹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진행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루다 인수설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루다 인수설 관련된 뉴스가 아직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기업이 세 개씩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곳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매각 이슈 관련된 이런 뉴스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나줬던 것 같고요. 이루다의 유력 인수자로는 한행컴퍼니 그리고 베인캐피탈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될지 이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휴메딕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이고요. 또 필러와
피부와 안과 제품 그리고 톡신을 갖춘 에스테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루론산 필러 그리고 저만제 제품 관련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액 23%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55%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증권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미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도 관련된 제품들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제 글로벌 시장 본격화에 따른 실적 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헤파린 나트륨이 이제 최초로 국산화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료의약품 매출까지 함께 성장세에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또 필러 또 해외 지역 확장 계속해서 이 관련된 제품들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래 해외 수출 비중이 국내와 좀 비슷했었는데요. 이제는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중국과 브라질 쪽에서 수출이 의미 있게 증가 추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에도 이 헤파린 나트륨 원료가 신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이 신제품 라인업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슈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고 또 지금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까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7% 그리고 29%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는데 이 실적 경신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의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연간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이 실적까지 함께 호조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의료기기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 뭐 AI 이슈도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 그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임상,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엮이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메딕스 관심 종목으로 잡아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방송 중에는 절대로 실시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이 장 마감 이후에 내일장을 공략하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려야지 또 움직이고 안전하게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화면에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세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업종으로는 폐배터리 골라봤습니다. 오늘 전기차, 리튬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이슈 업종 중에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반 외형 성장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폐기될 전기차가 4천만 대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260조 원대를 달성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또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도 동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24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2040년에는 또 263조 원 더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코스모화학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모화학이 이산화티타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로 인해서 이 매출액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 번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산화티타늄 판매를 통해서 이미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코스모 그룹인 코스모 신소재 계열사에서 양극화 물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열사이기 때문에 동반 실적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산화티타늄이 독일 아나타제 제품인 OEM 공급 계약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A형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티타늄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도 확보하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폐배터리 사업이 올해 생산 설비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최대 가동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좀 살아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되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한번 수익을 실현하셨다가 좀 눌린 구간에서 재공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도 2차 전지 배터리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랠리 보였습니다. 코스모 화학으로 멘토님이 이야기 잡아주셨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주, 우리 2차 전지가 뜨면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도 챙겨가야겠죠. 아직 내 계좌에 폐배터리 관련주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우리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꼽으신 코스모 화학 수익 전략 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이슈 속의 업종 속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남았네요. 1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관심 종목과 또 뒤이어 만날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이 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우리 멘토님이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레슨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표이고요. 보통 5일, 10일, 그리고 20일, 60일, 120일 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이 일주일, 그리고 2주, 한 달, 또 60일은 분기, 120일 선은 반기,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우상향 추세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또 주가 캔들도 계속해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우하향한다면 이때는 하락 추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신호이고요. 또 보조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수가 작은 이동평균선이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를 하면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5일 그리고 10일 이렇게 20일 순서대로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배열이 된다면 정배열 구간이라고 하고 또 정배열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향후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낮은 숫자가 이렇게 위에 차례대로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일수가 큰 102평선이 순서이면 역배열입니다. 121선이 가장 위에 있고 6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큰 숫자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역배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이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로 또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한다면 향후에도 이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역배열 중에서는 조금 더 반등 구간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면 안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정배열이 나타난다면 매수 그리고 역배열이 나타나면 매도 혹은 관망으로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주가의 매매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인데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 장기 혹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다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을 알리는 가장 강한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높은 일수의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할 경우에는 데드크로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매매를 하실 때 5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 혹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크로스가 나타나면 또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 좀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더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 이동 평균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자, 여기서 우리 멘토님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개념 정리부터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런 레슨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부터 여러분들 챙겨가야 하는 꿀팁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10분 남았네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안겨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멘토님 첫 번째 히든 종목 오픈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우리 시장에 이미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테마에서 골라봤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부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DDR5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이 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아직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DDR5 생산이 확대가 되는 올해 하반기에 실적 상향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 D램의 고객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신규 캐파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하반기에 매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이미 좀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 종목 실적 전망도 밝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조금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영업이익은 6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높은 재고량에 따라서 이제 공급 업체들 중에서도 이 종목이 더 크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상향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IT 고객사를 다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이제 구매가 재개가 될 경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더 큰 폭으로 상승세 나타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 하반기에 수요 확대에 따라서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선 지난 3일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 6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58,80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우하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48,000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6만 원 구간으로 가격대가 변화하는 이 라인드 피겨 기간에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거래량도 동반 이렇게 실리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 상승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외인과 함께 동반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매물 구간에서 최근에 거래를 좀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 더 안전하게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상향에 힘입어서 주가도 6만 원 돌파하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고 반등 구간에 진입했고 또 여기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반도체 관련 섹터는 오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멘토님께서 히든 종목 첫 번째로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 히든 종목은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명과 타점 공략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간 남았을 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차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한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대중교통 서비스인 판다지 버스가 오전에 경기도 성남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향후에 성장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향후에 더욱더 상승세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주가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으로는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전문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국내 자동차 센서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고성능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 또 차량용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그리고 또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또 자율주행용 영상 인식 기술을 이미 활용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이 센서 업체들과 함께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관련된 실적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트럭과 버스 이런 상용 차량을 중심으로 영상을 전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도 이제 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시세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패턴 봤을 때 최근에 매물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갭상을 했어요. 갭상하면서 주가가 튀어준 다음에 이 매물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고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양봉이 이렇게 한 번씩 형성이 될 때 거래량까지 이렇게 크게 실린 차트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 번 더 주가가 시세가 분출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급 현황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바닥 구간을 횡보했을 때도 보시면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지가 바뀌는 구간에서도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실리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 또 신고가를 새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또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 제가 노란 독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였습니다. 자동차 센서, 자율주행에서는 또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센서 시장의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 역시 너무 나이스한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 선물처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단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오픈톡방 안에서는 소통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과 매일매일 여러분의 수익길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이미정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